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판무파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클레오파트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역사 속에는 클레오파트라 말고도 세상을 뒤흔든 진짜 판무파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클레오파트라, 그 이상의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던 역사 속 판무파탈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정말 흥미진진할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판무파탈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판무파탈은 프랑스어로 치명적인 여성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요브라고도 불리죠. 이들은 저항할 수 없는 관능적인 매력과 신비롭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으로 남성들을 완전히 자기 발 아래 두는, 그러니까 종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남자들을 홀리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치명적인 불행까지 안겨주는 여성들을 판무파탈이라고 한답니다. 정말 무서우면서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판무파탈이라는 모티프는 문학작품은 물론이고 예술 전반에 걸쳐 정말 즐겨 사용되는 단골 소재였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거겠죠. 단순한 미모를 넘어선 특정 분위기나 아우라가 그들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는 해석도 있답니다. 때로는 권력과 야망, 지적인 능력이 더해져 더욱 강력한 치명성을 발휘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판무파탈들은 대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회자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매력에 대한 갈망을 건드리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역사 속에는 어떤 판무파탈들이 있었을까요? 클레오파트라가 대표적이지만 사실 그녀 외에도 정말 많은 인물들이 판무파탈로 불려왔어요. 성경 속 인물들부터 살펴볼까요? 성경에는 살로메, 이브, 들릴라, 그리고 유디트 같은 인물들이 판무파탈로 언급되는데요. 특히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으로 유명하죠. 헤롯왕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서양 미술과 문학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작품의 영감이 되었어요. 춤 한 번으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다니 정말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여성인 이브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권해 낙원에서 추방되게 만들었고요. 이브의 이야기는 인류의 원죄와 함께 여성의 유혹적인 이미지를 상징하게 되었죠.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 비밀을 끈질기게 캐내어 결국 그를 무력화시키고 블레셋 신들에게 넘겼어요. 그녀의 달콤한 유혹과 배신은 힘있는 남성마저 약하게 만드는 여성의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답니다. 유디트도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와 지략, 그리고 때로는 잔인할 만큼 단호한 여성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며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남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답니다. 단순히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지략과 대담함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죠. 신화 속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신화 속 판무파탈하면 스핑크스, 메두사, 그리고 비너스를 빼놓을 수 없죠. 스핑크스는 이집트 신화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로 인간의 머리와 사자의 몸, 새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죠. 테베 성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풀지 못하면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그녀의 수수께끼는 지적인 도전과 치명적인 결과를 동시에 안겨주며 지혜로운 남성이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졌답니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아테나 여신의 저주를 받아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하고 눈을 마주치면 돌로 변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매력을 가졌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이 저주로 변할 수 있다는 비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는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남성들을 홀렸을 뿐만 아니라 질투와 욕망을 불러일으켜 파멸로 이끌기도 했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때로는 축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갈등과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어요. 신화 속 판무파탈들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선 초월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홀렸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적 인물들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역시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그녀는 뛰어난 지성과 정치적 감각,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매력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차례로 사로잡으며 이집트를 지키려 했어요. 그녀의 매력은 단순한 미모를 넘어선 교양과 지혜, 그리고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죠.
하지만 결국 로마에 의해 파멸을 맞이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세상을 움직인 여성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아깝지 않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판무파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의 장희빈은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과도한 권력욕과 질투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전형적인 판무파탈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또 다른 조선시대의 인물로는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장록수가 있어요. 그녀는 천한 신분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며 조선을 뒤흔들었죠. 그녀의 매력은 젊은 왕을 사로잡는 데 충분했고 그녀의 농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명성왕후와 문정왕후 같은 왕후들도 정치적 수완과 매력으로 왕실의 권력을 장악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정치력을 겸비한 여인들이었죠. 때로는 이들의 행동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기에 판무파탈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해요. 현대시대의 판무파탈은 누가 있을까요? 세기의 연인 마릴린 먼로를 빼놓을 수 없죠. 그녀의 관능적인 매력은 전 세계 남성들을 열광시켰고 특히 존 F. 케네디 대통령과의 스캔들은 전설처럼 남아있어요. 그녀는 섹스 심벌로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내면의 고통과 불안정함 속에서 결국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그녀의 삶은 화려했지만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판무파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영화 속에서도 판무파탈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주인공 카르멘이 있죠.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매혹적인 집시 여인으로 그녀의 사랑은 뜨겁고 치명적이어서 수많은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역할을 해요. 그녀의 불같은 사랑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많은 남자를 매혹했지만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카르멘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답니다. 롤리타라는 이름은 나보코프의 소설에서 유래한 판무파탈 유형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순수함 속에 감춰진 치명적인 매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처럼 판무파탈의 유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왔답니다. 그렇다면 이 판무파탈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을까요? 판무파탈의 매력은 바로 아름다움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진 남성도 이 아름다운 무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이는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욕망과 매혹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갈망하는 복잡한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판무파탈이 인기를 끌었던 배경에는 여성 혐오 시대의 부도덕성, 야수성, 충동성이 강조된 캐릭터라는 측면도 있어요. 기독교 문화에서는 매혹적이고 위협적인 여인의 형상이 시각 예술에서 가장 대중적인 모티프 중 하나였으니까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일종의 편견, 어린 시선이 판무파탈이라는 캐릭터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그녀들은 기존 사회 질서에 도전하고 남성들의 계획을 뒤엎는 위험한 존재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사진과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판무파탈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어요. 문학과 미술보다 훨씬 더 많은 대중에게 판무파탈의 이미지가 전달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영화 속에서 판무파탈은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와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살로메, 카르멘, 클레오파트라 같은 판무파탈 역할들이 스크린에서 재현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치명적인 매력에 다시 한번 열광했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쁜 여성이 아니라 복잡한 내면과 강렬한 욕망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렇게 판무파탈은 시대와 매체를 초월하여 언제나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존재였어요. 그녀들은 단순히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를 넘어 때로는 사회적 금기를 깨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선구적인 여성상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역사 속 판무파탈들을 살펴보는 시간 어떠셨어요? 단순히 요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상과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인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좋겠어요. 클레오파트라뿐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 신화 속 존재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의 여성들까지 정말 다양한 판무파탈들이 있었죠. 이들이 보여준 치명적인 매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은 정말 흥미롭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판무파탈은 단순한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매력과 약점,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흥미로운 주제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